이 집이 굉장히 낡았는데요. 네. 거의 이제 허물어지고 일부러 이렇게 철거를 하고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주택공사에서 이제 아파트를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 이쪽을 이제 지금 네, 다 매입을 해서 이 동네가 이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 동네는 대호밭이라는 동네인데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성장을 해서 이쪽에 들어와서 도자기를 다시 불 붙인 곳이기도 해요. 조상 뼈를 추리듯이 저도 이 집을 잘 추려서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집 대문이 이렇게 삐그덕 이렇게 하고 열리는 소리가 좋아서 그 소리가 그게 마치 한국의 소리거든요. 저 소리를 우리는 잊어먹었을 때 이미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뿌리 자체를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자 정보를 이제는 점점 잃어버려서 찾을 수 없게 되고 유전자 정보조차도 이제는 변해갈 수 있다는 거죠. 집은 집이라고 그러지만은 가마는 어떻게 해요? 저거 한번 그동안 잘 사용을 했고 또 많은 그 도예가들 머릿속에 이 가마에 대한 아마 조그만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보통 요즘은 뭐 그냥 편리하게 가마라고 그러면은 전기 가마도 있고 가스 가마도 있고 또는 석유 같은 거, 경유 같은 걸 떼서 이렇게 하는 가마도 있고. 그런데 막사발은 사실 그런 데 굽는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전통 가마, 장작 가마에서 이렇게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이제 막사발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전통 가마 그리고 장작 가마 이걸 고집하시는 거겠죠? 예, 제가 장작 가마 불을 떼면서 느꼈던 거는 이 장작 가마에 불을 떼면서 이 불을 보게 되면 그 속에 빨려 들어가고 이제 가스 가마 같은 경우나 이제 전기 가마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구멍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풍 터져가지고 그 큰 불, 이런 한 불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이 장작가마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불과 씨름을 하면서 땀 흘리고 또 어떤 저게 진짜 이 흙으로 빚은 이 흙가마가 어떤 거기서 나오는 그 에너지 자체를 내가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난 사발의 이 오묘한 색깔, 그러니까 그걸 요변이라고 그러는데 요변이라는 건 대단한 무슨 특별하다기보다도 불이 이제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불꽃이 이제 어느 쪽은 많이 가고 어느 쪽은 좀 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마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요변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가스가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개, 두 개가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전기가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과학적으로 생각했다. 이거는 과학적이라기보다도 어떤 전통적인 의미로 해서 이게 가마를 굽기 때문에 10개면 10개가 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이제 장작가마의 묘미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손을 못 놓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약이 막 날아가서 붙은 게 많이 있어요. 벽돌 같은 데로 보면은 이렇게 쭉쭉 흘러내리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나무를 떼니까 이 재들이 이제 날아가서 녹고 이제 붙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안에는 이제 이게 뭐 한 칸, 두 칸, 여기 이제 칸가마 또는 등요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칸가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앞쪽에 요거는 이제 봉통이라고 그러고 이제 저 봉통은 저 앞에서 이제 영어로 그냥 파이어박스인데 거기서 이제 장작을 많이 불을 떼다가 이제 첫째 칸, 둘째 칸, 셋째 칸, 넷째 칸, 다섯째 칸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마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 재가지고 작품을 다 재군 다음에 벽돌을 이렇게 하나 둘 쌓아가지고 막은 다음에 여기다 이제 조그만 구멍, 창설 구멍을 하나 내줘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 요만한 이제 나무 가늘한 나무를 계속해서 불러가지고 불을 올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1300도 막 이상으로 막 불을 올려가지고 이 도자기를 완전히 유약을 녹인 다음에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이게 전통 장작 가마인데 이런 가마들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요즘에 이제 그 어떤 열기가 많이 고조되어 가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까지 행위하신 걸 보시면은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이 한국적이고 그리고 원형적이었다,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것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또는 아니면 어떤 걸 구현해보고자 해서 그렇게 해서 하신 퍼포먼스 행위, 그런 것들이었을까요? 1984년도에 충주댐 수몰되면서 했던 수장제라는 이제 하에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충주댐으로 인해서 4개군이 이제 이렇게 수몰이 되면서 얽힌 애환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뭐 집터 고가구들 뜯어다가 장작가마 불 떼고 오히려 이런 좀 수몰민에 대한 그 애환을 한번 얘기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이 토우 형상, 흙으로 빚은 사람 인형을 만들어서 약 한 400여 개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토를 하나씩 들고 와서 수몰시켰죠. 이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어느 또 다른 세기가 흘러서 어느 농부에 의해서 다시 토가 발굴이 되지 않을까, 어떤 이런 얘기를 이제 수장제라는 이제 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한국적인 그런 원형을 많이 찾아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많았는데 또 다른 뭐 기억날 만한 이야기가 없습니까? 예, 옛날에 대성리전이라고 이제 젊은 화가들이 많이 퍼포먼스도 하고 또 이렇게 설치미술도 많이 하고 그런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애장제라는 게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서도 민속보존회하고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뭐 죽거나 이러면은 어떤 갖다 버리거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데, 또 그것을 이렇게 조그만 무슨 옹기라든가 이런 데를 이렇게 놓아가지고 이렇게 버리거나, 요즘에 어떤 입양하는 문제 이런 거를 어떤 현대적인 해석으로 좀 퍼포먼스를 한 건데, 조그만 토를 빚어서 뭐 이렇게 퍼포먼스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었고. 우리는 보통 그냥 막사발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편하게 만들고 편하게 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쉽게 또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민족적인 거, 귀중한 거, 그런 걸 찾을 수 있겠던가요?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 막사발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나는 이제 피라미드에 대해서 상당히 신비적인 게 있거든요. 피라미드 구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무덤이긴 하지만 그것을 막사발인 거꾸로 역삼각형을 거꾸로 해놓은 것의 어떤 구조 자체를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역삼각형의 피라미드 구조를 우리는
5,000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면서 막걸리도 마시면서 때로는 거기다가 밥도 먹으면서 또는 뭐 국도 담아 먹고 어떤 이런 그 우리 늘 일상생활에서 썼던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 뭐 차도 물론 마셨겠죠. 거기다 차도 마시고 스님도 차도 마시고 하는 뭐 이런 두루두루 쓰였던 그릇이 막사발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발을 그동안 한 뭐 30여 년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느꼈던 거는 역시 사발은 하루아침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숙련 끝에 마지막 갱도에 막장에 도달하듯이 가는 것이 막사발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최근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디가 좀 제가 좀 요새 심장이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뭐 그동안 막사발 축제를 많이 이제 진행해 오면서 많은 일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니까 작업에 대한 어떤 그 고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에 대한 그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이 심장이 뭐 편치 않게 됐네요.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면은 옛날에는 그냥 인사가 바로 또 술이고 술도 좀 많이 좋아하시죠? 예. 그래도 그동안 술도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먹게 됐고 또 술로 인해서 뭐 지금 지난 얘기지만 지금은 요즘엔 뭐 술을 거의 먹지 못하고 뭐 글 쓰는 그러니까 글 쓰는 뭐 제가 글 쓴다 그러면 뭐 시인은 아니고 오히려 저는 뭐 일기 형식의 도자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 블로그에다 좀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럴수록 제가 제 마음은 항상 어릴 때 마음은 그대로 있었는데 몸은 이렇게 자꾸 늙어갔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제가 결심했던 게 이제 일기를 쓰자. 이제 또 결정적인 이런 글 쓰려고 뭐 옛날부터 마음은 먹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제가 뭐 글쟁이는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는 술을 이제 뭐 심장이 나빠지면서 술을 금하게 되고 글을 쓰게 되는 다시 동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일기라기보다는 작가론이기도 하고 인간론 또 인생론 그런 것들이 전부 포함된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얼마 전에 그 서울시에서 그 하재일기라는 거를 발간을 해서 번역을 해서 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제 친구 그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하재일기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이제 하재일기가 뭐냐면은 경기도 광주에서 도자기 아마 이제 도자기 작가라기보다는 이제 도자기를 이제 조선시대 때 조선 말기 때 이제 도자기를 만든 거를 서울 종로바닥이나 이런 데 가서 지금 뭐 팔거나 또는 또 거기에서 벌어지는 뭐 애완들 뭐 이런 얘기를 쓴 일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도자기를 갖다가 파는데 그 당시 가격이 뭐 얼마고 또 뭐 재료는 또 뭐 어디서 뭐 구하고 또 어느 기생집에 들려서 또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뭐 이런 어떤 그 일기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얘기가 상당히 재미있게 저한테 들렸고,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현대미술을 한다는 어떤 우리 많은 작가들이 물론 이제 일기 쓰는 작가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도자기 전문 도예가로서 또는 때로는 퍼포먼스 행예술가로서 제가 남기고 싶은 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전에 뭐 이렇게 미처 쓰지 못했던 것들은 이제 뭐 사진이나 또는 비디오 어떤 이런 자료를 다시 재구성해서 작업을 이렇게 좀 다시 정리할까 해요. 흙을 가지고서 물을 개어서 불에다가 구워서 그래서 바람에 말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쓰고 그러다 보면 지수, 화풍, 5대 6근 그런 것들이 전부 도자기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선생님의 세계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정신적인 그런 깊이로 이렇게 표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흙을 다루지만 항상 흙 속에서는 제가 꼭 물과 하늘 얘기를 꼭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물을 떠는 제가 작업을 할 수가 없고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이 지구 전체를 뭐 윤종기로 돌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변환되는 이 우주라든가 자연의 이치는 결국은 거스릴 수는 없을 거예요. 바람이 좀 차지만 않으면 분위기 참 좋습니다. 그렇죠? 같이 소리도 나고. 옹기를 많이 했거든요. 옹기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리는 거 이제 지두문 또는 수화문이라고 그러죠. 빨리 그리지 않으면 이제 유약 자체가 빨리 말라버리니까 재빠른 속도로 그려야 돼요. 지금 현재 지두화하고 문인화라든가 아니면 선화 이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문인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화선지에다 이제 그림을 그리고 또 자기의 시적인 얘기들을 또 글로서 쓰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큰 접시에다가 그림을 그린 후에 제가 좋아하는 시인들의 시들을 담습니다. 이 작품의 의미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작품을 창안하게 된 동기라든가 그런 걸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른쪽 경물치지부터 시작을 해보죠. 그게 그러니까 유학의 어떤 이념 같은 건데, 그죠?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도달한다. 아침에 까치가 온다 이러면은 그날 상당히 기쁜 소식이 올 것이다. 궁정말이라는 이 작업을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어릴 때부터 작업을 했을 때 커서 꼭 무엇이 되겠다 라기보담도 의미 없이 그냥 그리는 겁니다. 궁정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가는 길이 너무 머나 멀기 때문에 앞으로 그동안 온 길도 먼 길이었지만 또 앞으로 남은 길도 너무나 멀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좀 했습니다. 제 풍자가 그러니까 전통적인 한자의 풍자가 아니에요, 그죠? 새로 만든 글자죠. 장자의 남화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죠? 경물치지가 가지는 그 엄격함, 엄정함, 그리고 문인적인 그런 고고함, 이런 것이 여기서는 완전히 흐트러진 그야말로 장자의 남화경에 나오는 그런 아주 거대한 세계,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심정으로 그리시나 봐요. 그리고 이쪽 옆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 시가 있는데요. 정호승 시인의 길이라는 그 시를 제가 작품으로 표현해봤는데요. 님 그리며 길을 걷는다. 길을 걸으며 님 그린다. 꽃은 잎을 보지 못하고 잎은 꽃을 보지 못하고 먼저 머릿속에 뭔가를 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그렸다기보다는 그런 시를 읽고서 감흥을 느끼거나 소재나 아니면은 그 주제를 보고서 거기에서 심성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그리고 감흥이 바뀌고 흥취가 바뀌고 그러시나 봐요. 마치 카멜레온처럼. 그림을 그릴 때 물론 이제 다른 화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미리 생각한 것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생각을 해버리면 이미 그 생각한 바조차도 달아나기 때문에 제가 작업할 때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순간적인 순간에서 영혼을 본다 뭐 이런 얘기를 옛날에 한번 상당히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순간에서 영혼을 본다 이런 얘기는 좀 너무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제 작업에서는 그것이 항상 적용이 됩니다. 정호승 시인의 그 옥자마라는 그 시 중에서 저 요 한 대목이 상당히 제가 느낌이 많이 왔어요. 옥자마 당신 이름을 불러봅니다. 뭐 이 한마디 자체로 그 느낌이 확 가슴에 와닿습니다. 뭐 마치 사랑하는 그 연인을 부를 때 뭐 한마디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내게 주어진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치 흡수지처럼 그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감성, 그죠? 그것이 오늘의 선생님 작품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접시에다가 또는 큰 도판에다가 이제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작은 것보다는 큰 데다가 이렇게 활달하게 그림 그리는 게 더 제 가슴에 더 팍팍 와닿았고 또 순간적으로 표출하는 그 느낌이 더 강하게 이슈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도 어떤 그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